바닥이 다 무너 내려잡고 그것도 침수 때문에 백도 다 빠져고. 전쟁도 이런 전쟁은 자다가도 눈물 흐르는 악몽을 계속 꾸리죠 지금도. 아, 구조되셨어요? 구조해갖고 나왔어요. 이제 물이 내키려면 거의 한 6, 7시간을 물에 잠겨 있었어요. 지난 10월 초 한반도를 덮친 25호 태풍 콩레이. 주택 1,365채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 47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 현장은 아직도 복구 중입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 그 후 한 달,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현장 속으로의 백근곤입니다. 지난 10월 7일이었죠.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태풍의 진로가 일본으로 향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방향을 바꿔서 우리나라로 온 건데요. 갑작스런 진로 변경으로 인해서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그 피해는 더욱 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은 아직도 그 피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곳은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섬진 강변에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입니다. 오래전부터 강과 농토 사이에 뚝을 쌓아 수해에 대비한 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240여 농가가 살아가는 이 마을은 주로 하우스 시설 농사를 짓습니다.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가 닥쳤을 당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취재팀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새벽 한 4시경부터 물에 잠긴 양상추가 제일 늦게 빠진 게 한 11시 넘어서 좀 물에 빠졌죠. 거의 7시간. 거의 한 6, 7시간 물에 잠겨 있었어요. 제가 키가 180인데 제 허리까지 하우스가 물에 잠겼거든요. 제가 3기작인데 2기작밖에 작황이 안 되니까 1기작을 제가 상인한테 배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제가 피해 오죠, 당장. 이 지역에서 생산된 양상추는 우리나라 유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여 평 규모의 양상추 농장. 얼핏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파리 끝이 다 썩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상품성이 없는 상태. 썩다 못해 말라버린 것도 보입니다. 여기서 체중이 좀 작은 거는 중량이 뽑아볼까요? 예. 뿌리가 없다니까요. 그대로 계셔봐요. 지금 다 뿌리가 다 상했고요.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이거 새 뿌리가 요만큼 이제 요맛이 나와가지고 나왔고 요거 갖고 영양분을 빨아들여갖고 커가는데 이래서 이제 크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상태의 양상추를 뽑아보면 뿌리가 단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것은 뿌리가 다 물렀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썩어버렸습니다. 요게 이제 한 300평 되는 규모인데 다 죽은 거예요. 가운데 다 이거 이 제품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한 300평 정도면 박스가 한 500박스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한 3, 40박스나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나머지 다 버리는 거고요. 다 버리죠. 칼질하고 그냥 버리죠. 제품이 안 되는데. 보십시오. 상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밭을 갈아엎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작물을 스스로 갈아엎어야 하는 주인의 마음은 썩어 들어갑니다. 이거 갈아엎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아이고 뭐 심정이야지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하우스 해봐야 이거 뭐 몇 동 대단한데 이게 전부 이거 저 세 동 남아 있는 것도 지금 30%도 못 건져 지금. 토질에 따라서 물이 머금고 있는 땅이 있고 빨리 흡수돼서 빠져버리는 땅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땅에는 여기 물이 이제 여기 빠졌어도 이게
밑에서 이거 머금고 있어. 모종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어떻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계속 죽어나가니까 안 되겠더라고. 워낙 피해 규모가 큰데요. 일부라도 밭을 살려보려 해도 양상추 모종을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분들은 지금 갈아엎은 지가 언젠데 모종이 없어갖고 정식을 못해서 한 기작 1년 농사 중에 한 기작 그냥 날린 거예요. 근데 왜 모종이 없죠? 모종이 그 많은 모종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 많은 모종을 이 하우스를 이 상추를 숨으려면 모종이 많이 필요한데 육묘장에도 모종이 키우지만 종매상에 대략 한 어느 정도 몇 동밖에 이렇게 소규모로 해갖고 혹시나 이렇게 모종을 키울 때 잘 안 돼가지고 몇 판씩 그렇게 하는 그런 모종은 있어도 이렇게 대규모로 이런 모종은 없어요. 양상추 재배에 빨간불이 켜지며 그 불똥이 중간 상인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제품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발만 동동 구르게 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거요? 이게 지금 못 써요, 이거 봐. 다 썩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안에 썩잖아요. 그죠? 아, 이 까만 거. 그렇죠. 균병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이게 지금. 이게 다 지금 이게 밑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저희가 납품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거. 이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정해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지금 이제 계약을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 물량만큼. 근데 지금 물량이 이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러겠지만 대한민국 양상추가 1년 가격을 어쩌면 또 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수입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겨울철에 수입 들어와 버리면 이 마을의 380여 농가, 24가구가 수해 피해를 받습니다. 피해 금액만 해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수해의 원인이 2010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완공한 배수시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10년 자동화 시설로 바뀌면서 무인 가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경우 배수시설 펌프를 가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뒤늦게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6시 15분에 가동을 했는데 왜 그때 가동한 이유가 뭐 그전에는 20 높이까지 봤을 때 1m 30이 안 됐다 수위가. 그래서 가동을 안 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상시 행동 요령이 20mm 이상시 때문에 와갖고 상주해야 된다고 써져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럼 여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직원이 6시 30분에 왔습니다. 직원. 또 한 가지. 배수로의 수심을 측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물의 깊이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어 실제 수심과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하천에 물이 있는데 지금 표지판에는 지금 0이라는 숫자가 물 수위보다 10cm 이상 높여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주민들은 제때 수문을 열지 않아 작물의 피해가 더 커졌다며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항의의 뜻을 전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진상 파악 중에 있는데요. 주민분들은 배수량을 늦게 돌렸다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시고, 그래서 침수가 됐다 하시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그게 어떤 천재인지 인재인지 그때 그 비가 시우량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그런 결과가 낼 수 있는 단체일까요? 거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관을 안 하고요. 광양시에서 그 발주내가지고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 이제 농민분하고 이제 광양시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광양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배수시설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시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단
주민들의 그 불편과 피해에 대한 불편과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해주기 위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어쨌든 전문가를 좀 추천자하고 실무협의를 구성했어요. 침수 원인 분석 영역 하나, 피해 정도 산출 영역 하나, 지금 그렇게 영역을 2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역비는 주민들이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쨌든 시가 농촌구 우리 시민이고 농촌공사가 관리자고 관리 구역이니까 50%로 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죠. 결과가 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민들의 의지는 완고합니다.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오후 늦은 시간, 취재팀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양선진 씨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3년 전 귀촌을 한 가족, 부모님의 일손도 돕고 가족의 새 꿈을 일구기 위해 어렵게 도전한 귀촌. 하지만 희망을 키우던 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골에 이제 젊은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저도 이제 뭐 농사도 이제 앞으로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농사도 정말 괜찮은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침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침수가 돼서 많이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속상하고 그러죠. 이웃에 사는 김효영 씨도 만나봤습니다. 김 씨 역시 팔순의 부모님을 모시며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수해당한 사실을 한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었거든요. 그래 연로하신 분한테 일일이 이야기를 하면 괜히 걱정하잖아요. 자식이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그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도 자식된 입장에서는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는 안 드렸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태풍 피해. 오사리 마을 주민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고 아직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닥친 자연재해, 자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농가들은 안타깝게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54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영덕군에서만 141억 원 규모의 피해를 봤는데요. 정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과 경북 경주시, 경남 거제시, 전남 고흥군과 완도군 읍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콩레이의 직격탄을 맞은 동해안의 영덕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태풍 콩레이가 덮쳤을 당시 바닷물이 국도를 타고 마을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은 말끔하게 복구된 모습인데 당시에는 처참했습니다. 새벽 6시경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며 수심 2, 3m까지 차올랐습니다. 삶의 터전인 집이 잠기고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재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해 현장에는 그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차오른 물에 건물이며 오래된 집들은 버텨내질 못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집들이 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 벽이고 바닥이고 다 내려잡고 그렇지 침수 때문에 벽도 다 빠져보고 물도 엄청 많이 왔지만도 이 바다에 물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거에 역수 파도를 치니까 불어갖고 이 7번 국도를 타고 넘어온 겁니다. 넘어오니까 이 오포 이동 전 지역이 물 한강이 된 거예요. 온 마을이 완전히 잠겨버렸는데요. 무너져 내린 집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아직도 그날만 떠올리면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짐 하나 챙길 사이 없이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신발도 그때 그대로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다. 너무 엄두가 안 나는 일이라서 정말 지붕까지 다 잠겨보고 이게 제가 하던 가게예요. 가게 집이 한참에 못 밀어버리니까 지금도 남은 집이 살고 있어요. 내가 갈 데가 없어요. 전쟁이라고는 전쟁도 이런 전쟁은 자다가도 흙물 흐르는 악몽을 계속 꾸리죠. 지금도. 친인척의 도움과 정부의 대출을 받아 겨우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전처럼 마음 편히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 나요. 너무 엄청난 일이고 뭐 나는 막 재난해도 이만큼 이런 거 난 처음 당해봐서 두 번 다 무서워가 지금 집 떠드는 거 보자. 또 그런 날이 날까봐. 당신 물 내려가는 거 보실래요? 아니 어디서 시작하는 이모가 이게 지금 실제 물 흐르는 거예요. 지금 집이 반 잠겼죠. 지금 이 집이 이 가게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피해가 큰 곳은 시장 상인들입니다. 지금까지도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거기까지 물이 찼어요? 예예. 오. 아이고 우리 때 뻗어타고 나왔으면 뻗어타고. 네? 이거 뻗어타고 나가갖고 뻗어. 아 구조되셨어요? 네, 구조해갖고 나갔어요. 여기 이제 물이 내키 넘었고. 커다란 상처를 주스르고 하나둘 문을 여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겉은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바닥의 습기가 아직도 마르지 않아 지금까지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찼으니. 지금 벽지만 발라놓고 아직 바닥이 안 돼가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있어. 저녁 때면 이 이불도 갖고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이불도 줬다 희망불 있지 여기 있어. 그래서 준 거예요? 네. 그 전에 있던 거 어땠어요? 살리고? 없지 하나도 농협하고 다 나갔는데 눈물이라서 네. 그냥 다 내보냈어요. 예. 시장 안에 거의 내 25톤짜리 100차 가까이 이상 나갔었어요. 엄청나게 많아 나갔습니다. 농, 이불, 뭐 빨래, 가지 이거 뭐 이 왜 입을 수가 없는가 하면 세탁에 입을 수가 없는가 하면 이 시장 안에 전부 기름 보이랍니다. 이 기름하고 기름이 이 콘테이너 이것도 떴습니다. 이것도 이 콘테이너 큰 것도 기름 보이라가 커지니까 안에 기름하고 섞여가지고 이리 말하면 뭐 있겠어? 빨라 세척해도 뭐 있겠어요? 그 냄새 그냥 나는 가니까 이불, 농, 뭐 전자 제품 하나 편진 게 없어요. 영덕 지방의 특산물은 가을철에 나오는 싱싱한 대게입니다. 한창 사람들로 북적일 시기인데 수해 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해 피해의 영업 부진까지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요 장사가 안 되고 물난리가 나가 장사가 안 되니까 허파가 디비져가고 이거를 우리가 수돗물이 있고 이러면 누구라도 솔직하게 입으면 뭐 상황 자체가 안 좋으니까 다른 데 갈라지. 모든 사람이 심리상으로 다 똑같습니까? 심리적으로. 해안 마을뿐 아니라 내륙 농작물의 피해도 컸습니다. 메론 농사를 주로 짓는 마을인데요. 1,400평 규모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참 가슴 주름 내려앉았는데 물이 차도 그만큼 이 정도 찰 줄은 몰랐지요. 썰마 했는데 아이고 뭐 완전 뭐 한 30분 만에 1m 20, 저 밑에는 한 2m 정도 잠겼으니까 한 여기까지가 물이 잠겼으니까 선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직도 그 응질 안 된 상태죠.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아직 그 연락이 없는데. 메론나무로 파릇했던 하우스 안은 휑하게 비어 있습니다. 메론이 있던 자리를 모두 갈아엎은 것입니다. 가장 피해가 큰 것은 하우스 안의 장비들. 장비가 진흙에 뒤엉키다 보니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장비 피해만 해도 억대에 달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전기선입니다. 녹이 쓴 상태로 사용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온열기를 써야 하는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한 상황. 여기 기판 자체도 지금 부식이 됐습니다. 부식이 돼갖고 이게 지금은 이제 농가에서 이제 번에 불이 붙는 거 테스트만 하고 지금 운전을 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고장 날지도 모르지요. 이게 이제 꼭 보면 추운 날이 한참 겨울에 작물 들어가 있을 때 에러가 나갖고 고장 나면 참 그때는 그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지요. 그래 볼라가 이게 한 대 850만 원씩 하는데 이게 우리가 4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금에도 30만 원 안 넘습니까? 피해금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세요? 한 1억 5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억 5천요? 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시 농작물을 생산에 일어설 때까지 자금이 절실합니다. 고민 끝에 아내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재민의 경우 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복구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출도 당장 지금 그 모든 작물이 침수가 됐고 내년 3월달 경에 이제 토마토가 나오면 그때 이제 돈을 만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살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지금 뭐 당장 권치고 수리비가 없어갖고 농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땅은 습기를 먹어 잔뜩 굳어버렸습니다. 농민의 움츠러든 마음과 같은데요. 다음 농사를 기약하며 부지런히 밭을 갈아봅니다. 갈 길은 멀고 마음은 바쁩니다. 영덕군 소지지에서 20km가량 떨어진 바닷가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하천이 범람해 수해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25년째 시금치 농사를 짓고 있는 김진락 씨를 만나봤습니다. 수해 당시 촬영했던 영상. 노지에서 재배하던 시금치가 모두 휩쓸려 갔습니다. 한 311mm 정도 왔는데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와버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소화를 못 시키지. 이 하수구에서 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니까 짧은 시간 내에 이제 갑자기 물을 막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물이 역류로 돼가지고 이제 하우스 쪽으로 물이 나가버렸죠. 김 씨가 농사를 짓던 밭으로 안내합니다. 시금치는 온데간데 없고 잡풀만 가득한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것은 썩은 시금치뿐입니다. 이게 시금치인데 물 때문에 당하고 물을 먹어 썩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희 허리 정도, 배꼽 정도를 물이 차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완전히 다 무바닥 만들었어요. 2005년도 3월 달에 그때 그 폭설 피해 한번 오고 동해안에 그것도 불안 당하고 지금 이렇게 수해 받는 거는 이제 지금 농사 지구는 처음이다. 처음이고 25년 만에 예. 이렇게 물에 잠긴 것도 뭐 처음 봤고. 김 씨가 수확하는 시금치는 상품성을 인정받아 전량 백화점이나 할인 매장으로 납품합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 물량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시금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내는 남아있는 시금치 중에 상품이 될 만한 것들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걸러냅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해야 할 일은 더 늘어난 상황. 피해는 지금 엄청나요. 지금 거의 세로 파종 다 해야 되고요. 지금 세로 파종한 거는 지금 구정 때 저희들이 좀 대목을 보는데 그때가 지금 출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구정이 지내고 나면은 시세가 없어요. 시금치가.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추워서. 그래서
말도 못하게 손해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새로 파종하기도 지금 안 좋고. 피해를 본 또 다른 하우스 농가. 지금 심어놓은 어린 시금치는 내년 봄에나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처럼 길러낸 작물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낸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농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썩은 작물은 도려내고 병충해 방제에도 나서고 있지만 모든 것이 여의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그 지원 제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규정이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 어떤 사정인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보상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움직이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초적인 복구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지만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수가 돼서 이 작물을 못 쓴단 말이에요. 못 쓰면 농민 입장에서는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한 작기를 놓쳐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 복구 차원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 심어라. 다시 심어라. 씨앗을 파종하는 가격을 이제 지급해 주다 보니까 이게 이 농민들은 불만이 많죠. 또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가옥이 침수됐거나 개인 자산이 피해를 입으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지만 농업에 대해서만큼은 보상이 전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기금이나 상금을 모아서 100만 원 더 추가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농업 분야에는 그런 대책이 지금은 없습니다. 더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해서 농업 부분에만 더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농업체에서 그렇게 좀 밖에 갔으면 하는 그래도 축산분야는 또 특이하게 거의 현실 효과가 보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거의 80%, 100%. 농가의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자연재해 대책법과 농업재해 대책법 두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지자체, 관련 기관별로 따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적용 기준이 무려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해 대책법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피해 복구비처럼 뭐 평방미에다당 얼마 이렇게 정해지면 좋은데 그렇게 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럼 관련된 부서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와 농림부와 지방자치 그렇죠. 또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거네요. 적용을 하면. 이렇게 또 산림장로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하고요. 참 일하기도 어렵고 이 피해 농민들 대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기자님도 계시지만 답답하잖아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실제로 이걸 개개인한테 주지식이라는 건 이게 뭐 선생님도 기자하시지만 이거 신문을 내려고 하면 이게 한 1년을 뭐 이렇게 내야 농가들이 이거 한 번씩 보고 이해를 하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하지? 실질적인 재해 대책법이 절실한 상황. 관련 지원책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반면 국민들은 수많은 재해를 겪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피해를 봤던 이곳 시장의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고마운 거는 각 지역에서 그 봉사단이 모셔갖고 부산, 대구, 구미, 심지어 빨래방 하는 차량은 경기도 파수스 왔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빨래방 차가 3대와 그다음에 식사 차량 1대와 각 주에서 그 봉사단체 오신 분들한테 너무나 고맙고 그다음에 구인들 그래서 젊으니까 힘들고 참 일 잘합니다. 그분들도 우리 이 동네 거의 한개 대대병에 와갖고 이틀 동안 일하고 왔습니다. 그분들한테 고마워. 내일 만나면 진짜 고맙습니다. 그리고 큰절 나돌리고 싶습니다. 좋아지요. 혼자 하는 일보다서 여러 명 도와주기 고맙고 군인들한테 더욱더 고맙고 군인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정경들도 많이 왔고 저 구미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여튼 이 경북의 지방에서는 정말 많이 왔습니다. 한 달 남짓 시간 동안 전국에서 모여든 8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데 정말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성금도 많이 모였습니다. 군청을 통해 모인 성금만 해도 한 달 동안 20억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 성금 중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따지기에 우리가 참 사회가 힘들다 하지만도 따뜻한 손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그다음 또 조그만 자가 단체 그다음 일반인들까지도 이제 해서 이제 나눔의 손길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9협회 통해서 이제 한 20억 이상의 이제 선거에 모여서 이제 제9협회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침수 가구, 그다음 또 농작물 50% 이상 피해 입은 가구, 그다음 주택 반파 사망자에 대해서 이제 의연금 지급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지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번 재해는 커다란 계기가 됐습니다. 형식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체에서 어떤 재난 기금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미리 해놨으면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 또 이제 매뉴얼을 조금 더 우리가 준비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좀 대응하는 부분도 이제 한번 이렇게 실행 연습이랄까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한 것 같고. 태풍 피해를 입으며 또 한 번 재난의 어려움을 절감하게 된 영덕군. 앞으로 있을 재난에는 더욱 철저한 대비를 기대하겠습니다. 태풍 콩레이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무려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에 따른 피해 복구액은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피해 주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따뜻한 손길을 내민 자원봉사자에 대한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웃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연재해는 그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고통은 반이 될 것입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꼭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극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